한국 사회교육계의 대표주자 문상주 회장. 1970년대 검정교시 교육의 스타 강사로 시작해 47여년간 입시학원계의 맹주로 명성을 떨쳐온 그는 교육에 대해 남다른 신념을 가진 특별한 사업가다. 각종 장학사업, 무료 한글교실, 다양한 청소년 선도 사업 등을 벌여 사회교육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민훈장 공백장과 성류장, UN 세계 아카데미 평화상, 터키 정부 제정 세계 평화상을 받기도 한 그에게 교육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운명이다. 비타에듀 그룹 문상주 회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20살을 갓 넘긴 나이로 학원 사업에 뛰어들어 4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공부시킨 전설적인 교육인이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중국까지 진출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교육인 문상주 회장.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그의 일과 삶의 성공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회장님 47년 넘게 사회교육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곳이 그 비타에듀 그룹이죠? 비타에듀 교육그룹인데요. 비타에듀 교육. 어떤 곳인가요? 전에는 이제 고려학원, 예. 제일학원, 예. 한샘학원이라고 해서 학원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젊었을 때는 배우고 성공해서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해서 그리스어로 이게 비타는 삶, 인생이라는 뜻에서 비타에듀 교육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재수생을 가르치는 학원이 6군데, 중국어를 가르치는 데가 2군데, 초중 고등학교가 1군데, 대학이 1군데, 그리고 출판사, 인터넷으로 초중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학원들이 전국에 한 1,500개 됩니다. 체인점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전체로 해서 비타에듀 교육그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사범대 출신도 아니신데 네. 이 교육 사업을 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에만, 6년 전에만 해도 그 가정들이 다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닌 때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넘쳐나니까 이제 68년도에 고려학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계기가 된 거죠. 거기서는 이제 검정고시 과정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중학교 못 나오고 고등학교 못 다닌 아이들, 초등학교 못 다닌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부하려고 하는 열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걔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못 나왔지만은 배워가지고 고려학원에서 배워서 큰 인물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가 해온 가장 보람있는 일은 검정고시를 통해 100만 명 이상의 학생을 공부시킨 일이다. 초중고 12년 과정을 전부 익히는데 보통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이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 밤잠 아끼고 밥 먹는 시간 줄여가며 공부하기 때문에 합격의 영광을 얻는다. 회장님이 갖고 계신 교육 철학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자식을 이 신의 자식으로 돌려놓는 게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다 신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신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받들고 아이들에게 길을 불어넣어주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완성된 그런 인간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침에 아이들이 재수생들이 등교할 때 제가 7시에 나가서 마중을 해요. 인사를 계속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애들이 몇 개월 후면은 애들이 인사도 잘하게 되고 인사만 잘해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사람의 자제를 신의 자식으로 바꿔놓는 일이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교육법이 교육 철학이 그렇다면 그 교육 철학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문제인데 요즘 너무 주입식 교육이다. 그래서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또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 창의적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산업사회 때는 20세기에는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암기식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아, 예. 그러나 이제 세상이 융합하고 역량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암기는 전부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목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은 이제 창의력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융합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인성 교육을 받아서 로봇이라든지 인터넷보다도 다른 영역의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교육의 핵심은 학생에 대한 사랑이다. 문상조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돈벌이를 위해 인격까지 팽개쳐버린 이들이 숱하게 많은 세상. 문상주의 교육 철학은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창의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육,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책이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요. 좋은 음악을 듣고요. 그리고 대화와 토론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시키는 것보다 애가 질문하면 들어주는 거고 역질문해 주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꾸 창의적인 능력이 길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식물 길러가는 것하고 똑같이 창의력도 길러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질문하고 역질문하고 대답해주고 하는 것만큼 창의력 교육에 좋은 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육 현장에서 네. 질문을 좀 장려하는 그런 운동이라도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제일 좋으신 말씀인데요. 부모님들께서 계속 어린 아이들 데리고 물어봐라. 또 대답해 주시고 물어봐라. 모르면은 내가 찾아서 다시 답해 주겠다. 이것을요. 선생님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선생님들은 3, 40명을 맡으시는데 부모가 자기 애를 기르면서 지금 세계적인 인물들은 다 자기 부모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건 알아서라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은 이제 이런 교육사후에 한국직능경제인단체 총재님도 하셨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게 된 경위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육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일을 하셨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봉사 50%, 아, 예. 사업 50% 이렇게 원칙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해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연합회장도 20년이나 했고요. 직능경제인단체 총재도 한 15년이나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이런 단체장도 한 10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의 기술을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사업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또 나눔 활동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게 이제 제가 없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장학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한 15만 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요. 그래서 한글 무료 보급 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또 카드 수수료가 3.7%에서 4.5%까지 해서 돈 버는 걸 카드로 다 뺏겨요. 서민들이. 그래서 그걸 1.5%로 내려주는. 인하운동. 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서민들에게 제도는 다 못 줄지라도 정책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게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서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아마 학원계에서는 훈장 받으신 유일한 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아니요. 학원에서 훈장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 그래요? 제가 훈장을 3번이나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3번 받은 분은 좀 드물지 않나. 예. 제가 이제 뭐 장학사업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성주장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민 경제 생활에 기여했다고 그래서 동백장도 받았고요. 월드컵을 성공시켰다고 그래서 히딩크하고 같이 거상장이라고 체육원장도 받았고요. 그것 덕에 유엔에서 또 세계 평화상도 받았고요. 아, 평화상이요. 네, 터키로서도 터키를 응원해줬더니 터키 평화상도 줬고요. 대통령께서도 또 뭐 표창도 주시고 해서 상복이 제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한 학생 가르치는 일은 그에게 보람은 물론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다.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했다. 그리고 많은 일을 이루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의 주인공이 됐다. 월드컵 때 네. 붉은 악마들이 이제 응원이 유명한데 네. 터키하고 우리하고 대진이 붙었을 때 그 네. 시합 때 터키를 응원하셨어요? 이 월드컵이라는 게 축구 시합이 아니더라고요. 나라의 브랜드를 어떻게 갖느냐. 이 세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알려서 관광 오게 하고 우리나라 상품의 가치를 높이게 하느냐 하는 전쟁이지 축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월드컵 2년 전부터. 세계가 놀래는 월드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게 하려면은 월드컵을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 전국에 30만 명을 월드컵 서포터스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 응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아닌 저 붉은 악마하고는 배치되네요. 예. 다른 나라 팀을 응원해주는 그걸 30만 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능단체 회원들에게 당신은 불란서 팀, 당신은 이태리 팀, 당신은 터키 팀. 그래서 다 2만 명씩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표를 다 사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응원을 해주자. 그분들이 공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공항에 가서 다 환영 행사를 하자.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응원가, 자기 나라 응원가가 있거든요. 배우고. 네, 응원가를 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응원가를 다 이게 얻어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나라 응원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 옷을 입고 표를 사가지고 가서 응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막판에 터키 팀하고 우리나라하고 3, 4위전을 하게 됩니다. 그 4강 진출했을 때. 네. 근데 우리는 3만 명이 터키 옷을 입고 하고 그 다음에 붉은 악마는 또 우리 팀을 하고 우리가 더 열성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가 이거 원래 터키가 우리하고 할아버지가 같대요. 예, 그런데 진짜 같은 조상이기 때문에 그 터키가 또 우리나라에 또 6.25 때 파병도 했거든요. 참전국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서 보던 분들이 네. 저분들이 한국 사람인데 같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월드컵으로 인해서 예. 4강에 올라간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예, 예. 세계인들에게 우리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돼서 터키에서도 세계 평화상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국가 행사인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한 문상주 회장.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바이블의 명구처럼 그는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 보다 더 크고 넓은 눈으로 국가와 세계를 바라본다. 회장님, 그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청개구리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요새 같은 시대에는 그 남과 다름, 그 다름이 어떤 창조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청개구리 정신, 이게 빛을 발하는 시대인가요? 인생을 한번 태어났으니까 이게 남이 다 하는 길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네. 또 남이 손 뻗고 또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나라 브랜드도 생기고 또 우리 모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저는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은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마음 먹은 대로 그 일은 되는 거고 말한 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그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세요? 예,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신 부친이 저한테 제일 영향을 크게 주셨고요. 외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일본 지식산업사 사장님이 저한테 사업을 가르치셨어요.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한국 사람이 인터넷에 제일 잘 맞는 하고 일본의 인터넷 기술을 저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니시오 사조라고 해서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를 또 픽업에다가 교육계획위원으로 쓰셨는데 그분한테도 많이 배웠고요.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또 예, 교육 특보를 했는데 그분들에게도 많이 두 분한테도 배웠고 친구지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근면성 하루에 19시간씩 일을 하시거든요. 존경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에 외국인 투자 대학도 설립하고 네. 한국에는 또 중국에 대한 그 어떤 센터도 만드셨는데 네. 그때 중국에 진출하시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출하셨다고 하던데 그 성공 비결은 뭔가요? 사업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교하자마자 중국 가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만들고 중국에다가 대학도, 기술대학도 만들고 학원도 만들어서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도 매년 200명씩 합격도 시키고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는 중국의 에리트들이 다닌 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친구로서 공부를 해놔둬야지 중국은 인맥사회입니다. 인과관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중국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중국에다 하다 보니까 실패 없이 그리고 이제 서두르지 않고 했고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야겠다 해서 종로에다가 중국어 말 가르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1년이면 한 2만 명씩 중국어를 한국에서 가르치는 세계 최대의 중국어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중국에 앞으로 우리의 일터가 있다. 중국을 모르면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신문 광고도 계속 하고 있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글로벌 시대 우리의 무대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지만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안겨준 중국을 오랫동안 주시하고 준비한 끝에 그는 쉽지 않은 외국에서의 교육 사업에 성공했다. 그리고 사업의 안목과 시야를 넓히며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회장님은 국제문화친선협회 회장이시기도 한데 어떤 나라와 어떤 문화를 교류하나요? 우리가 6.25를 겪고 또 데모를 많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한국 하면 전쟁부터 그렇죠. 떠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 가서 우리 문화예술단을 데리고 우리가 문화민족이다. 우리나라의 음식도 있고 옷도 있고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우리나라 글도 있고 중국과 다르다. 가면은 전부 우리가 중국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문화가 있는 5,000년의 역사가 있는 나라다. 그리고 서양의 문화 중에서도 고급 문화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25를 치르다 보니까 지하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외국의 좋은 문화들을 또 여기에 초대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고급 문화를 갖기 운동을 쭉 해왔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사업가이자 부당한 제도를 개선하는 사회운동가로 또 문화친선 교류를 주도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문상주 회장의 활동 분야와 범위는 날로 확장되고 있다. 그가 수많은 활동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심이다. 인맥이라든지 어떤 배경 없이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성공 비결이랄까? 어떤 것이 있나요? 누구에게든지 미천이 있어서 한다든가 배경이 있어서 한다든가 그건 나는 별로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다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는데 뭔가 빌 게이츠처럼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인맥도 만들어가고 자기가 이런 것도 성취해보고 하는 게 보람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세요? 교육 상품을 좋은 걸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창조교육, 인성교육, 융합교육 이런 좋은 상품을 다 만들었습니다. 왜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교육이 세계 제일 으뜸가는 교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 스승의 나라가 돼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은 창의력 있고 능력 있는 민족으로 만드는 것과 유학 안 가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일 이런 것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랄까 영향을 미친 책 아니면 꼭 시청자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뇌가 바뀌면은 공부가 즐거워진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뇌가 바뀌면 공부가 즐거워진다. 네. 많은 학자들이 교육이란 뭐냐, 공부란 뭐냐, 뇌를 바꾸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뇌를 아주 역량 있는 뇌, 긍정적인 뇌를 뭔가 융합할 수 있는 뇌로 바꾸는
기술이 공부다,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감명 깊게 읽는 책은 뇌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셨는데 지금 창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진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무일푼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일푼으로 창업과 취업을 해서 다 성공을 하는 것이지 제일 처음부터 뭐 준비가 잘 돼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회교육계의 거목 문상주 비타 에듀그룹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학생에 대한 사랑이라며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사회교육가 문상주 회장. 우리 사회의 동량과 함께한 47년이 벅찬 보람의 시간이었듯이 21세기 새로운 교육 문화를 선도해가는 그가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또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한국 교육 사업계의 전설을 다시 써나가길 기대합니다.